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 문제를 거의 다 냈어요. 그래서 벌써 다음 주가 시험인데 내일이 금요일이죠. 그래서 빨리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험은 아시다시피 2시간 동안 보고요. 시험 문제 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A3지 길게 A4지의 2배 크기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4페이지를 하려다 3페이지인데 양쪽 칼럼이에요. 4페이지인가? 4페이지네. 4페이지고 모두 다 주관식이고 46문제의 주관식 문제가 있고 객관식이 3문제 있네요. 그래서 각 문제는 다 2점에서 4점에서 6점 정도 배점이 되어 있고요. 지문을 읽는 문제가 있는데 지문이 영어로 좀 딴 데서 따온 게 있어요. 논문 같은 데서 지금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오히려 더 의미가 더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놔둘까도 생각 중이에요. 자, 그래서 뭐 시험지에 쓰거나 아니면 시험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앞에 문제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고 너무 또 그런 문제만 나오면 허탈한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알면 잘 쓸 수 있는 문제를 마지막 페이지에 잔뜩 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별 생각 없이 책에서 찾아서 쓸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문제들. 그래서 그걸 먼저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이제 교과서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 답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답을 사실 제가 따로 준비한 것도 없고 그게 사실 그 문제를 많이 응용해서 냈기 때문에 너무 답을 알려드리면은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일부러 답을 공개를 안 했는데 여기서도 연습 문제에서 비슷하게 낸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아예 똑같이 내지 않았지만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 낸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는 상당히 새로운 문제를 많이 낸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워드 파일이 교과서에 있는 각 챕터 끝에 연습 문제를 어, 모아놓은 그러한 파일이죠. 델타 G0와 델타 G를 각각 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냈었죠. 뭐 오르니틴, 시트룰린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뭐 반응만 어디서 따왔지 숫자 같은 건 다 허구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농도값과 뭐이 K 에퀄리브리움 평형상수 값과 뭐 자연 로그 값 같은 것을 주고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올 텐데 뭐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고 이번 문제는 가능하면은 어느 한 챕터에 국한되지 않게 전체 챕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1장이나 2장의 효소, 1장의 뭐 그 연력학이나 2장의 효소학 같은 경우에는 뒤에 3장, 4장, 5장, 6장, 7장의 내용들과 같이 짬뽕 해가지고 낼 문제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낸다고 하더라도 여기다 무슨 뭐 TCA 사이클에 효소를 넣는다든가 뭐 글라이콜라이시스의 반응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질소 고정, 뭐 글루타민 성 등의 반응을 넣는다든가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뭐 OX 문제는 안 냈어요. 근데 뭐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뭐 안 냈어요, 이건. 이 문제 몇 년 동안 냈었는데 다 뭐 맞추신 분들도 꽤 있어요. 나중에 많이들 맞추시더라고요. 뭐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냈었죠. 이번에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엔자임 카이네틱스만 가지고는 문제를 이렇게 내질 않고 이번에도 역시 이번엔 다른 챕터들의 내용과 복합적인 문제를 냈어요.
이런 거야. 뭐 단위를 정확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단위. 이거 더블 레시프로칼 플랫 보시면은 이 단위가 여기 역수이기 때문에 원래 속도, 엔자임 벨로시티 혹은 레이트, 벨로시티 혹은 레이트 양쪽을 다 쓰는데 물리학에서는 다르죠. 하나는 속력이고 하나는 속도인데 여기 엔자임 카이네틱스에서는 뭐 벨로시티라고도 하기도 하고 레이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속도는, 반응 속도는 속력이라고는 안 그러죠. 근데 이 원래 속력이니까, 속도니까 이 시간 텀이 분모에 있어야겠죠. 마이크로몰 퍼민.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1분에 몇 마이크로몰이 뭐 생기느냐, 서브스트레이트가 컨섬션 없어지느냐. 그리고 이쪽은 농도의 역수니까, 그죠? 농도. 여기 이 마이크로몰이 이렇게 쓴 거는, 이거는 양이죠, 양. 양이고 미리몰라 이렇게 쓴 거는 농도죠, 농도.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죠. 이렇게 쓴 거는 농도의 단위고, 라지 M자를 쓰면은 1몰 퍼 리터죠, 그죠? 그런 거 틀리면 안 돼요. 단위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괜히 계산이라 봤자 뭐 별것도 아닌데, 산수 문제 풀어놓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위를 정확하게 쓰셔야지 맞게 해드리니까. 이거 그냥 간단한 문제를 하나 냈어요. 이런 거는 뭐 유교양 문제 같아서 이번엔 안 냈어요. 항상 자주 내던 문제. 이건 뻔하죠, 그죠? 자, 이거는 책에 그 델타 G 제로 프라임 값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몇 페이지, 친절하게 몇 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런 문제들을 냈죠. 프리사이클 문제를 내려다가 하다가 낼지도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하나 틀렸어요. 여기 NADH하고 NAD 플러스의 방향이 하나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사용해서 문제를 내려다가 안 냈는데 이걸 다시 낼지도 몰라요. 지금 좀 전체를 봐가지고 너무 한쪽 분야에서 많이 나왔으면 좀 빼고 좀 쉬운, 또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좀 쉬운 문제 넣으려고 하니까 이건 뭐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죠? charge repulsion, resonance stabilization 이런 거는 뭐 책에다 나와 있으니까 당연한 거. ATP 대신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가 뭐 대폰의 에너지 커런시로 사용되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정말 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말을 해도 맞아요. 맞게 해줬죠, 예전에. ATP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ATP가 어디서 왔을까? 처음에 RNA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시작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NTP, 뭐 ATP, 뭐 TTP, GTP, TP가 아니네, UTP겠죠, 그죠? 아니구나. RNA가 UTP지. TTP 이런 것들이 처음에 RNA를 만들기 위한 빌딩 블록으로 쓰이다가, 그죠? 그리고 포스페이트가 3개 붙어 있으니까 자체가 활성화된 거죠, 그죠?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위한 에너지를 자체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ATP가 AMP 플러스 파이로포스페이트로 이제 가수분해되면서 이 3'OH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그로잉 스트랜드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폴리머라이제이션 반응은 예를 들어서 뭐 라이보솜에서 폴리펩타이드가 생기는 거나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UTP 같은 것들이 옆에서 곁다리로 가수분해되면서 에너지를 갖다가 내줘가지고 이제 델타 G 네거티브를 가능하게 해서 전체 반응이 진행하도록 해주는데, 뉴클레오타이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하이 에너지 번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폴리머를 이루기 위한 모노머이면서 동시에 하이 에너지 번들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니까 에너지를 동시에, 그런 것과 연관해서 6번을 설명해도 맞는 문제로 예전에 했었어요. 알코올 데하이드로제네이즈는 어너로빅 컨디션에서 아세탈데하이드를 환원시켜서 에탄올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막걸리 빚는 과정이죠. 그죠? 공기 안 들어가게 해야죠. 공기가 들어가면은
현기성 세균 말고 다른 호기성 세균들이 들어가가지고 얘가 다 망쳐놓으니까, 그죠? 간세포의 알코올 데하이드로제네이즈는 알코올 퍼멘테이션의 역반응을 촉매합니다. 그죠? 알코올을 분해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다면 간세포에서 과음 후 글라이콜라이시스 레이트가 저해되는 현상의 생화학적 기전은 무엇일까? 조효소의 환원, 산화 환원과 관계 있겠죠, 그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해당 작용을 잘 수행을 못할까?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여러 번 냈었는데, 뭐 헥소카이네이즈. 자, 우리 여러 번 얘기했었죠.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1번하고 6번 탄소에 포스포레이션 시키는 이유가 가운데를 뚝 자르면은 대칭적인 두 개의 3탄당이 생기니까 인산화 하나 1번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드는 이유가 1번하고 6번에 인산이 붙어 있으니까, 그죠? 가운데를 뚝 자르면 둘 다 3번 탄소에 인산이 붙은 두 개의 3탄당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하고 글라이세랄데이 3포스페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글루코스 5 카이네이즈, 그죠? 이거는 뭐 그냥 해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이 문제를 낼까 안 냈을까? 내긴 내는데 변형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순이 생겨가지고 좀 지울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이거는 뭐 그걸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거 문제는 제가 그대로 냈어요. 이 문제는 거의 약간 뭐 추가로 해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거의 참고문헌을 찾아보시는 게 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를 한번 잘 봐두세요. 이거 그대로만 따라가면은 아주 쉬워요. 어떻게 바이타민 C가 특정 대장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지 추론하세요. TCA 회로. 뭐라고 TCA 회로요? 이건 아마 단답형 문제로 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문제는 뭐 사실 요즘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문제 있죠, 그죠? 그런 게 참 생물학 문제인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데 하는 사람의 딜레마도 물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히 생물 같은 거 암기 위주의 문제를 낼 수밖에 없고 지식형 문제를 내는 건 제가 필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흔히들 이런 문제, 이런 퍼즐식의 문제를 내면은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퍼즐을 잘 푸는 그런 단순 암기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순발력이라든가 그런 걸 테스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사실 이건 순발력을 테스트하면서 동시에 전공 지식도 물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퍼즐 문제 같아가지고 이건 안 내려고 해요.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는 퇴출시키려고. 그래서 이게 뭐 TCA 사이클의 아스트릭 코웨이가 어느 부분에 C14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가 돼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뭐 어디서 튀어나가고 막 그런 걸 따라가 보면 할 수 있긴 있는데, 그걸 할 줄 아는 것과 이게 생명과학을 이해하는 것과, 물론 나중에 문제를 잘 내는 다른 문제를 내는 뭐 교수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게 교육적으로 좋은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고민 중이에요. 안 냈어요. 그래서 이거 풀어보지 마세요. 자, 파이루베이트가 아스틸코웨이 형성하는 과정과 이거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 그죠?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 TCA 사이클 들어가기 전에 파이루베이트가 아스틸코웨이 될 때 생겨나고, 그리고 TCA 사이클 안에서 두 번 일어나죠. CO2를 날려보내야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잘 받으세요. 비슷한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주 나름 제가 내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문제를 냈어요. 자, pH 그레디언트가 생기면은 수소이온의 자체의 농도 그레디언트도 생길 수 있고, 수소이온이라는 게 전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너 멤브레인 안팎에 이제 전하 차이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도 고려해 보라는 얘기죠.
뭐 산수 문제니까 쉽겠죠, 그죠? 자, 이거 아이오노4 CCTP. 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 비슷한 문제를 하나 냈어요. 아이오노4를 처리하게 되면은 이 비슷한 문제를 냈는데 아이오노4를 처리하면은 왜 마이토콘드리아가 열심히 일을 할까? 이거를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쓰던 그 속담이 있죠. 자, 하나 8글자로 이루어진 속담. 밑 빠진 독, 붓기. 그 속담의 내용을 머리에 두고 요 이번 문제의 답을 생각하시면 되죠. 이건 너무 스페시픽한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안 냈어요. 광합성. 이 문제도 냈어요. 다 아시죠, 이건? 냈을까, 안 냈을까? 이것도 뭐 냈을까, 안 냈을까?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루비스코. 이건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리고 이것도 뭐 여러 번 얘기했죠. 강의 시간에 아주 중요하니까. 실제로는 포도당이 아니다. 중요한 건 포도당이 아니야. 포도당은 왜 포도당으로 저장하지 않고 묶어서 저장할까? 그 이유 잘 아시죠? 해치 슬랙 패스웨이. 해치 슬랙 패스웨이 그거 메소필세라고 뭐냐 그 두 세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잘 봐두세요. 그 틀을 보면 뭔지 이해가 될 정도로만 봐두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질소대사 여기서 문제를 좀 냈는데 또 앞에 것과 앞에 여러 가지 질소대사에 등장하는 뭐 글루타민, 글루타메이트 이런 것들이 앞에 셔틀에도 등장하고 TCA 사이클에도 등장하고 그죠? TCA 사이클 인터미디에이트 이거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그 알파 키토 애시드하고 아미노 애시드하고 서로 깜보 관계에 있는 거 잘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는 알파 키토 그룹이 아미노 그룹으로 바뀌면 뭘로 바뀌어요? 그런 거 3개 있죠. 파이루베이트, 그리고 글루타메이트, 뭐 아스팔테이트, 옥살로아세테이트 이런 것들 그렇죠? 알아두시고 구조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구조를 머리에 띄워두시는 게 좋은 게 몇 개는 뭐 아까 얘기가 됐던 고시죠. 국가고시 문제를 얘기하자면 특히 그 과목은 유전암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유전암호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코돈표 같은 걸 주죠. 근데 코돈표를 보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과목을 치르는 학생들은 그 코돈표를 다 외운다고 하죠. 그죠? 학원에서 외우라고 시켜라. 참 들으면 참 황당한데 전 세계에서 코돈표를 외우는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레슨은 뭐냐 물론 그러한 몇 개의 유기산 같은 것들 구조를 주어진 자료 문제에 주어진 자료에서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고 물론 책도 있으니까 오픈북 테스트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찾아서 푸는 거랑 머리 띄워놓고 할 때는 이건 서로 다른 거죠. 책에 있는 걸 보고 하는 거는 마치 그 하드디스크도 아니고 보조 기억 장치, 뭐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여러분들 그런 거 이제 안 쓰시겠지만 USB에다 꽂아가지고 하드디스크에 넣는 컴퓨터에 꽂았는데 막 인식이 안 돼. 막 뻥 나 그래가지고 막 이거 USB가 왜 인식이 안 되지? 뒤에다 꽂아봐.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드에 있다고 하더라도 불러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막 파일이 막 갑자기 안 열린다든가 윈도우가 갑자기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램에 띄워놓듯이 머릿속에 몇 개의 키가 되는 유기산의 구조는 제가 항상 가지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쉬울 거라고 그랬잖아요. 글루타민의 중요성. 이 문제를 그대로 내지는 않았는데 이거 따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그리고 그 PDF 파일로 들었던 거 바이오 케미스트리 오브 준 유전자생물학이죠. 그렇죠? 유전자, 뭐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얘기. 거기서는 딱 땡어 시퀀싱의 원리 이해했느냐? 쉬운 문제 하나. 그리고 카트, F, 컨센트레이션 곱하기 타임. 그거 계산할 줄 아는 문제. 그거 딱 2문제 냈어요. 그러니까 딴 거는 뭐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워낙 뭐 분자생물학 그런 과목에서 많이 배우는 그런 토픽일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세포생물학 2인데 그건 없을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맙습니다.